2021년 4월 3일에 경찰 지소를 습격하고 서청의 숙소를 습격한 그 소위 말하는 무장재들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토벌 작전을 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따르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정부에서 내린 것들이 명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과 나는 이제는 같은 세대인데 12.3 계엄을 우리는 경험했죠. 계엄한 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뭘 내리던가요? 계엄령 내리고 또 그 다음에 계엄 다음에 또 포고령을 내렸어요. 포고령. 자, 포고령이 뭐냐면은 계엄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그 포고령에 의해서 모든 현재 갖고 있는 법률이 전부 정지되고 포고령이 전부 최대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포고령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포고령 내용이 뭐였냐면 이 12월 3일 날 눈에 띄는 계엄령이 뭐냐면 뭐 여기서 의사 될 친구 있었어요? 의사. 앞으로 의사 되겠다. 그 당시 포고령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포고령의 내용 중에 이랬어요. 전공의, 의사 중에 아직 의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전공의들은 48시간 내에 제자리로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거보다 훨씬 더 제주 4.3 때는요, 포고령이 내려지는데 이런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주도 해안선에서 5km 이상 안쪽 지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전부 폭도로 간주해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전부 총살하겠다. 이게 포고령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11월 17일에 계엄이 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정지가 되고 모든 법령은 계엄령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사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 당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지만 최소한 계엄법이라는 건 모든 것을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원래는 일상적으로 할 때는 1심, 2심, 3심 뭐 대법원까지 이렇게 절차가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권리가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계엄령이 딱 내리면은 모든 게 군사재판 1심으로 끝나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너 사형하면 그냥 바로 사형이 언도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당시 중산간 마을이 사람들이 희생될 때는 계엄령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까 포고령의 내용이 뭐래요? 보이는 즉시 전부 사살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마을 주민들은 재판이고 뭐고 없이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중산간에 위치해 있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던 곳이고요. 바로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계엄령이 바로 선포되기 이틀이나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군인들이 톱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연설을 들으러 나오라 해서 요 밭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총살했던 그런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광리 주민들은 굉장히 겁이 먹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때는 마을이 불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11월 21일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동광리 무동위화 지역이 전부 불타 없어지고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가거나 여기 동굴 배로 가거나, 그리고 우리 큰 넓게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큰 넓게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낮에는 군인과 경찰의 그 토벌 활동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쥐집은 듯이 숨어 있다가, 근데 밤 되면은 그나마 식량,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까 배고팠잖아. 1시간만 있었는데 식량을 찾으러 이제 마을로 몰래 와서 자기가 숨겨진 식량을 찾거나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드디어 한 달 후에 커다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인지 이동해서 설명하겠습니다.